여러분께서는 지금 선교의 향기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한인 세계 선교 기회 운동이 주관하고요. 또 선 미니스트리와 지맨이 주최한 제1회 선교 박람회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선 미니스트리와 지맨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 김정한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요. 이렇게 선교 박람회가 아주 성황리에 열려서 많은 진짜 선교사님들께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다, 이런 좋은 간증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 박람회가 열리게 된 것 먼저 참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네, 또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우선 그 선교 박람회를 어떻게 해서 여시게 되었는지 좀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시작이 되었는지요? 네, 지금 우리 한국 선교계의 가장 큰 이슈고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선교사를 새롭게 보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를 보낼 때는 동원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한국 선교계의 그 선교사들이 새로 나가는 숫자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발굴하고 파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직접적인 선교의 그 선교 대회의 목적이고 동기였습니다. 네, 이번 선교 박람회예요. 어느 나라들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좀? 나라는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는 31나라에 한 1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더 추가가 돼서 참석을 했고요. 뭐 나라는 특별 지역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 그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거의 다 왔었고요. 이번에는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만 많이 못 오셨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골고루 참석을 했습니다. 네. 먼저 좀 못 가보신 분들 위해서요. 선교 박람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좀 대회가 진행이 됐는지 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선교 박람회는 그 박람회라는 이름이 이제 영어로 하면 엑스포죠. 그런데 저희들이 스케줄에 하루의 스케줄에 반은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했고요. 반은 12시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는 일반 텐트, 선교사님들이 참석한 분들이 한 60개의 텐트를 본인의 사역을 소개하는 그 선교 그 사역 박람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텐트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그 선교 인력을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이제 선교 강의도 선교사님들이 아주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모두가 또 귀한 강의들 한 20분씩으로 줄여서 많은 분들이 되도록이면 강의할 수 있었는데, 그 강의가 아주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여는, 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동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은혜를 참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박람회 실제 사역 속에서는 각 텐트마다 그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가져오신 그 어떤 특별한 특산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또 그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선교 박람회에 참석한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 관심과 또 선교지에서 필요한 그 사역의 종류들을 많이 소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하여튼 새로운 우리 선교 대회의 형태로 진행이 돼서 종합적으로 모든 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제 감사를 표해 주셔서
저희도 마음이 참으로 감사했고 예,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교 대회들에 참석해 보신 경험들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선교 대회와 지금 이번 선교회 박람회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 일반 모든 선교 대회의 특징은 선교사님들 위주의 모임이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선교사들끼리 모이는 그 선교 대회에는 되도록이면은 뭐 지역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목적은 선교사님들과 지역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자라는 것이 대회의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교사들과 실제 그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파송하고 또 자원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이 실제 선교사님들과 나눔을 통해서 선교의 그 필요를 보게 하고 공감하고 또 동원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번 대회의 이제 특징이었고요. 또 실제 그렇게 대회가 거의 뭐 우리 한인 선교 대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의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선교 대회는 선교학적인 이론 또 선교학자들의 강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의 그 가슴에서 일어나오는 어떤 간증도 있었고요. 또 선교 사역의 현장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듣는 사람들도 선교사들이 듣기도 했지만 선교사님들 자신들도 그 선교사님들의 강의에 같이 동감하고 웃고 울고 정말 마음이 열리는 그런 그 지식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그런 선교대회 초점이 아니었고 가슴이 연결되고 가슴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선교대회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의 특징은 선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대회의 특징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북미주 한인 그 선교 동원에 대한 그 박사 논문도 쓰셨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북미주의 이 교회들의 선교 역량, 현황 그런 것은 좀 어떤지요? 네, 우선 북미주 한인교회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북미주 한인교회 그러니까 우선 미주 안에 있는 교회만 말씀드리면 어림잡아 숫자가 한 4,600여 한인교회들이 50개 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1,000여 명 이상 되는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는 한 2%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숫자는 한 100교회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4%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50%가 50명 이하에 출석하는 교회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저희가 뭐 1903년부터 사실은 하와이의 그 농장의 그 인천 내리 지방의 그 감리교회에서 주축이 돼서 성도들이 하와이 농장 사역으로 일을 왔다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4,600교회가 됐지만 여기서 선교사가 나가는 숫자는 좀 아직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통계부터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 명이 나갔는지 그렇게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북미주에서 선교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운동이 1988년에 시카고에서 1회로 시작된 KWMC라는 그 위튼 대학에서 시작된 것이 있었고요. 지난 2016년까지 8회 32년째 그것이 됐는데 모이는 거는 꾸준히 모였지만 선교사들이 그 대회를 통해서 몇 명이 나갔는지는 나가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통계를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국에서 볼 때는 27,000여 명이 지금 뭐 한 27,500명 정도라고 하는데 171나라예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본다면 2015년에는
전체 선교사가 나간 숫자가 새로 나간 사람이 한 524명 정도. 그다음에 2016년에는 숫자가 완전 제로였고요. 2017년에는 한 240여 명 정도가 신규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북미주 지역에는 일단 그 숫자도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좋은 선교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작아도. 그런데 이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구조라든지 본격적인 선교 동원 대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거는 그 중소형 교회, 그러니까 이름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소중한 교회 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형, 중형, 한인교회. 이 소중한 교회들이 선교 동원의 주체가 되자. 그리고 실제로 또 세대로는 지금 한인교회 형편이 그 60대가 넘은 그 성도들의 그 수가 교회마다 평균 6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보면 전문성도 있고 또 신앙의 조예도 있고 깊이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현재 한국 선교계의 가장 중요한 전문인 선교라든지 또 자비량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각인시키고 또 끌어내고 동원하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실질적인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박람회라는 개념으로 일반 박람회는 예를 들면 뭐 상품을 전시하고 팔고 소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선교 사역 박람회라는 개념으로 그냥 사역자를 빼고 그냥 선교 박람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그 인력들이 누구인지를 좀 직접 그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소개를 하는 것이 이번 이제 그 목적이었고요. 또 흐름상 지금 선교 동원이 굉장히 저조한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부터 특히 은퇴하신 분들, 연령 65세 된 분들은 연금이 또 미국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가 가능하시거든요. 그 연금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동원하는 그 일을 저희는 황금기 선교사 운동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는 그 60이 넘은 분들을 그 황혼기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30-40년 하시고 또 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셨고 이런 분들이 은퇴라는 그 기간을 맞이하면 대개 보면은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야 맞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잘 키우셨고 또 일도 이제 마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금 가지고는 선교지에서 자비량 선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보충하면서 전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 박람회는 중소형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고, 또 개인 대상들은 그 은퇴하신 연령을 황금기 세대라고 해서 그분들이 우선 나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직 젊은 성도님들은 뭐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선교적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게 좋은 조건이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연금 가지고는 선교지 가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시고, 또 이제 소중한 교회 운동은 주로 한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한 5교회에서 10교회가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님 중에 선교에 그 적합한 인적 자원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교비도 한 50불에서 100불씩만 보내주면 충분히 그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이제부터는 우리 북미주 한인교회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 논문에도 그것을 썼고, 또 한국교회 형편에서도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북미주에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교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선교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60여 개의 텐트 부스가 이제 설치가 돼서 또 직접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좀 어땠는지요? 당장 텐트가 열렸을 때는 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지는 많이 않았지만 그 알렸던 효과는 대단히 아주 중요했고 컸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저 기회를 따라 가야겠다라는 이제 마음들이 생겼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 선교사들끼리도 좋은 네트워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교회들을 연결하시고 사람들 개인으로 만나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종합은 못했지만 끝까지 남은 분들 중에는 정말 좋은 그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연결이 됐고 또 개인들이 연결이 됐고 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필요한 그 자립 선교의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마지막에 그 포럼을 열어서 종합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종합하는 강의를 했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씨감자 그 배양하는 그 농사법이 있어요. 그거를 개발하신 전문가 그 박사님이 한국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씨감자 배양법을 강의를 했을 때 그 제3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나라 정부 차원에서부터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같이 조인해서 네트워크로 그 일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본격적인 그 조사와 그 구조와 이런 걸 만드는 포럼을 이제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 간에 또 교육 선교만 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끼리 또 교육 선교 네트워크가 열려서 거기도 또 내년 초반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만 따로 모여서 교육 선교 개발을 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네트워크가 지금 또 개설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소규모로 선교지 특산물로 그 자비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또 선교지와 또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이제 사역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안 나가지만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개인들을 많이 지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음악 선생님 하시던 분이 뭐 케냐의 음악 선생님이 필요한 학교에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담도 했고 또 태국에 유치원 선교사가 필요한 분이 또 유치원 관심 있는 분하고 또 만나서 대담을 해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한국 전체 그 많은 교회들 6만 교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매년 정말 이제는 뭐 100명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 기회에 여러 명이 선교에 동원될 가능성과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 박람회를 통해서요, 이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을 작은 그런 규모이긴 하지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거기 참여한 참여하신 분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모티베이시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네, 목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박람회도 그렇고 대회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팔로업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네. 벌써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팔로업 일들이 일어나고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소규모지만 매년 한 100여 명씩 정도만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1대1 교회와의 매칭을 계속 좀 연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이제 리스트에 올라온 교회들은 한 48교회, 한 50교회 정도로 됐고요. 내년에는 한 100교회 정도로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1대1로 연결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재정 동원하지 마시고 선교지에 필요한 재정을 동원하지 마시고 선교지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는 누차 강조하고 있고 또 그렇게도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저희가 이 대회를 LA에서 일단은 계속 하지만 본대회가 열리고 나머지 기간을 한 5분, 10분씩 선교사님들을 팀을 만들어서 한 내년에 타주들 한 10군데에서 20군데까지 저희가 미리 연결하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소규모지만 찾아가는 선교운동 그리고 흩어지는 선교운동을 좀 전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타주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들이 많이 없는 교회는 뭐 10교회, 20교회가 모여서 같이 이것을 이제 하면은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들 안에 있는 선교 자원들이 그 인력 자원들이 연결이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한 단계 좀 앞당겨서 미리 타주에 좀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타주로 이것이 확산되는 동시에 전 미주로 이제 나중에는 확산되는 아주 실제적인 운동이 이제 되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사실 이 북미 교회들이 이 침체에서 영적으로 정말 다시 갱신되고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이렇게 선교 자원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또 교회가 살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윈윈인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성도들과 교회를 만난 것도 좋은 수확이고 그 목적이었지만 이번에 대회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좀 특징적인 게 뭐 다른 때도 그러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열린 대회였다라고 좀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그 강의를 할 때 그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눈물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진솔한 그 강의를 하는 또 강의가 아니라 간증도 했고 그리고 또 특히 그 황금기 선교사님이라고 65세, 70세 넘으신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가슴을 울리는지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슴을 울렸는지 참 이것이 특징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서로 외로운 사람인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 외로움을 얘기하고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울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선교학적인 언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대회 뭐 선교 대회라고 저는 이렇게 물론 제가 주최를 했지만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이게 참 얼마나 필요한 대회인지 선교사님들이 뭐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가 한 100교회를 목표로 모였지만 그렇게 사실 안 됐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정말 만족해하시고 정말 좋은 대회였다고 서로 위로하고 내년에 또 온다고 얘기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 가슴속에 있던 문제가 그 다른 선교사님들의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숙제가 풀린 데였다라고 저는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와 연결을 많이 안 돼도 이분들 자신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나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끼리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요.
정말 그 같은 선교사로 다른 데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이런 일이 나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부르심을 입고 세계 각처에서 그렇게 아주 고군분투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느끼면서 서로들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아주 정말 이번 선교대회는 저도 많은 선교대회를 조직도 해보고 제가 운영도 하고 또 많이 참여도 해봤지만 이런 대회는 정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해방 이후 1호 선교사로 나가신 최찬영 선교사님 55년도에 서울 그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파송하신 최찬영 선교사님이 아직도 건강하세요. 이제 연세가 93이신데요. 이번 대회에 오셔서 처음부터 선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이 선교사님들한테는 정말 큰 격려가 됐고 또한 뭐 예를 들면 태국의 그 신홍식 선교사님이라고 현재 현장 선교사님으로는 1호세요. 지금 47년째 지금 71년에 거기 도착하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그 사모님이신 이순영 선교사님 이제 82세신데요. 이 82세신데도 얼마나 정정하시고 또 강의도 해주시는데 그 후배 선교사님들이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일반 선교대회처럼 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학적인 것, 전략적인 것 이런 거를 주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사로서 또 어떤 한 개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나누고 또 고민을 나누고 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참 귀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서로 존재감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은혜가 채워져서 이제 돌아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충전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김정한 목사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20대죠. 예, 케냐에 가셔서 진짜 그 청춘을 그 케냐 선교를 위해서 바치시고 이제 또 그 돌아오셨을 때 LA 지역에 정말 그 단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단기 선교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계속 그 교회들의 그런 정보를 주시고 훈련과 교육을 해주시고 이제는 목사님 또 선 미니스트리와 지맨이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사역들을 요즘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요즘은 이제는 저희가 네트워크 운동을 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터넷 그 선교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연결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gmanradio.org를 지금 하고 있고요. 평균 한 120나라에서 월 평균 듣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한 250도시에서 매월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중심의 이야기인데요. 선교 전문 이야기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단기 선교, 그동안 단기 선교도 해왔고, 아주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가, 올해 선교 박람회라는 큰 선교 운동으로 그것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어떤 선교적인 경험이나 노하우, 또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돼 왔다가, 또 황금기 선교사 운동도 따로 좀 했었고, 또 그 훈련하는 사역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선교 박람회라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이것이 종합사역으로 내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 그 선교 단체로는 이제는 큰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 사역이 지금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 길은 그 어떤 사역자의 길보다 외로운 고군분투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데요. 김정환 선교사님 자신이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이 북미주에 오셔서 또 그런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님의 인생을 보고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들에게는 참 많은 격려와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도전도 되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네.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케냐에서 마사이 쪽에서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우리 플러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여기서 2세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이 됐는데 그 선교지로 가지 못하는 그 마음에 어떤 개인적인 한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 부르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 현장 선교사님들을 가능하면 많이 도와드릴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그 어떤 사역의 목표가 되었고요. 또 인생의 목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 자신은 사실은 선교회를 미국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 일반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선교지도 제가 있었지만 선교지 사역보다 어떤 때는 더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일을 섬길 수 있던 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였고 또 이번에도 정말 이 재정으로도 제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실제 전체 액수를 한 7만여 불이 들었는데 네. 이런 것이 딱 채워지고 제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그래서 한 영혼을 가서 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좀 이번에 이런 박람회 통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이 선교 기회를 찾으셔갖고 좀 본인의 전문성, 은사 주신 것 이런 걸 가지고 그 선교지를 많이 좀 나가셔서 실제 사역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도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모님께서 계속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은 오직 사역에 집중하면서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사역 가운데서 경험하신 것들을 마지막에 선교 박람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 저도 목사님의 그 사역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우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김정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교 전문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gmanradio.org인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정말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선교 사역 보고와 여러 가지 간증들 또 그런 선교 전략이나 모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gmanradio.org 들어가서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또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나누고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봉사하고 직접 나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좀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갖고 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사실은 미국에 살다 보면 누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는
누리라고 사신 것이 아니고 누리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섬기고 또 선교에 참여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선교사시고 그리고 또 선교적 사명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정말 나 말고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관심과 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선교에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로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바꾸셔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선 미니스트리와 지맨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 모시고 제1회 선교 박람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gmanradio.org나 714-350-6957, 714-350-6957번 전화하시면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